안녕하세요. 병양중 친구 여러분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비상 페이지 17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고요. 네. 자,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리수, 두 번째 실수, 세 번째 실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이 강의를 이제 듣고 나시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중2 때 배웠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중2 때 여러분들 그 유리수 단원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뭘 배우셨냐면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자, 처음에 유한소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한소수라는 게 뭐였죠? 끝이 있다 없다? 예, 끝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무한소수가 아닌 소수를 다 뭐라고 불렀죠?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래서 무슨 소수라고 그랬죠? 무한소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그것들 중에서 숫자가 계속 소수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수, 그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순환소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무한소수라 해서 다 순환소수는 아니죠. 바로 무한소수 중에서도 끝은 없지만 소순환이 되지 않는 수라고 해서 그런 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오히려 바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까지는 좀 색깔이 좀 더럽게 칠해졌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었어요? 유리수라고 불렀었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이 초록색 부분을 유리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얘는 일단 유리수가 아니에요. 그쵸? 자,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었어요?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수죠.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유리수가 아닌 수, 이 초록색 부분을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야겠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라면 분수로 나타낼 수가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리수가 이 아닌 수는 당연히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를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해서 바로 정의를 무리수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무리수.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무리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예제로 사실은 중2 때 여러분들은 이 수를 대표적인 사례로서 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우리 원주율과 관련된 파이. 그 수가 대표적인 무리수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곱근을 배웠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루트 2도 있고요. 네, 루트 3,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루트 2가 정말로 무리수예요? 끝이 없어요, 스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제곱근, 즉 루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기호를 공학용 계산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루트 2가 적용된 예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1.41421. 네, 역시나 숫자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즉 순환하지 않는다, 순환마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 애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제부터 무리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통칭해서 무리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서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습니다. 루트 4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유는 뭐예요? 어떤 2의 제곱이잖아요. 그 중에서 루트를 씌워서 쓰면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돼요? 2라고 고쳤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제곱수 형태, 즉 a 제곱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운 것은 그냥 a가 양수였을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가 아니라면 무리수가 될 텐데 이런 수라면 그때는 유리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무리수를 이렇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실수 부분인데요. 자, 실수는 정의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그럼 선생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이제 고1 때 배우실 거고 저랑 같이 오늘은 실수만 배워야 되니까. 자, 실수는 한 범위를 이제 먼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친 수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 부른다? 실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8페이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8페이지에 있는 실수의 실수를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림적으로 보면 얘는 여러분들 그 중1 때부터 계속 배웠던 거 수직선 기억나세요? 수직선? 예,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소리입니다. 선생님, 수직선이 어떻게 되었었죠? 수직선 모르는 친구들 혹시라도 있을까봐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0을 잡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요? 이번엔 좀 깔끔하네요. 이 노란색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요? 음수라고. 아이고, 쏘리. 자, 이 부분을 뭐라고 어메, 노란색도 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 어머,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노란색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요? 왼쪽에 있는 수죠? 왼쪽에 있는 수. 이쪽 부분 뭐라고 불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좀 불러부르다 망했네요. 네. 자, 이쪽 있는 부분은 음수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음의 실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당연히 양의 수, 양의 실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줄여서 양수라고 하죠. 그래서 실수는 음수, 영, 양수로 구분되는 것이죠. 크기 순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당연히 0이 음수보다 큽니다. 그리고 양수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크기를 순서대로 따질 수가 있죠. 이건 매우 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실수는 무엇이 무엇보다 더 크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실수의 대소 크기, 대소 비교. 자, 누가 더 크냐? 여러분들 10만 원 받고 싶어요? 100만 원 받고 싶어요? 돈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100만 원이죠. 네. 그렇게 100만 원이 왜요? 10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숫자의 크기를 따져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따져볼 것이냐? 어떻게 비교할 거야? 오늘 이것을 같이 얘기할 거예요. 자, 먼저 그림으로 얘기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림은 우리 대표적인 실수 그림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수직선이 있겠죠. 그래서 수직선에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빨간 점이랑 여러분들 이 초록색 점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큰 점이에요? 사실은 선생님 점의 크기는 똑같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숫자로 표시됐을 때 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왼쪽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왼쪽이 있으면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보다 2가 더 크잖아요. 1보다 2가 큰 이유가 뭐야? 수직선으로 얘기하면 2가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1과 2 같은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유리수,
그리고 방금 배웠던 무리수. 이것들을 통합쳐서 부르는 실수에서도 똑같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아, 선생님, 그 그림에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크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이 아니라 이제 숫자 또는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숫자로 되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 문제, 7과 5. 이런 걸 딱 비교하면 누가 봐도 어때요? 아, 7이 5보다 더 크죠. 이렇게 금방 캐치를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수, 루트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된 이런 세 개의 숫자를 막 한꺼번에 비교할 때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때 쓸 수 있는 바로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도구들을 소개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실수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검사 기계랄까요? 검사 방법? 누가 더 크냐? 자, A와 B가 모두 실수였을 때 A에서 B를 빼봅니다. 뺐는데 문제는 이때 어떤 수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얘가 양수라고 합시다. 이게 플러스라고 얘기합시다. 플러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부등식 2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 성질 중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는 것은 부등식에 영향을 미친다. 부등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A-B에서 플러스 B를 한 것보다 B보다 크다. 그럼 이 부분은 계산하면 몇이 돼요? 당연히 생략이 되고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이 되겠죠. 아, A에서 B를 뺐는데 그게 0보다 크다면 A는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A에서 B를 뺐는데 문제는 이 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음수라면 이 수는 반대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A는 B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A에서 B를 뺀 것이 0이 된다면 그때는 A와 B는 같은 수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루트 4에서 2를 빼면 루트 4가 실은 2잖아요. 2에서 2를 빼는 건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4와 2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뺄셈이라는 연산을 그냥 문제집에서 나와서 그냥 빼라 이렇기 때문에 뺐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크기를 논할 때 쓸 수 있는 일종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1쪽 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수와 이수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실제로 빼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루트 5에서 3을 빼줍니다. 그러면 루트 5는 가만히 있고 2를 더했다가 3을 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 5에서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2를 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저번에 루트와 이런 숫자를 비교하는 방법 배웠었죠. 이 2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2는 루트 5에서 실은 루트 4를 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5가 4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5에서 루트 4를 뺀 것도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방향이 왼쪽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0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이 더 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 아, 왼쪽이 더 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거도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 더 큰지 보기 위해서 제가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6 마이너스 4에서 2를 뺀다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루트 6에서 3을 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3은 얼마예요? 루트 9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루트 6에서 루트 9를 빼는 거예요. 6이 9보다 작죠. 당연히 루트 6이 루트 9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수가 됩니다. 왜냐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잖아요. 그쵸? 아, 0보다 작구나.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수 중에서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른쪽 게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써먹은 건 이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자, 이제 문제 4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2번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 마이너스 루트 11에서 마찬가지로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1과 2를 더했다가 3에서 루트 11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는 3이 어때요? 루트 9와 같겠죠? 루트 9에서 11을 빼면 어떻게 돼요? 9에서 11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예, 그쵸. 루트를 씌웠으니까 똑같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 0보다 작구나.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누가 더 크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른쪽 곳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좀 짧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길게 돼버려서 좀 미안하고, 네,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먼저 무리수가 뭐였죠? 무리수 아까 띠 이거 세 개 중에서 이거 제외하고 여기 있는 유리수가 아닌 부분, 그렇죠? 예, 유리수가 아닌 수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무한 소수 중에서 순환이 안 되는 부분만 모은 소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둘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은 분수로도 나타낼 수가 없는 수,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로 루트 2, 루트 3 이런 거, 파이 이런 거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실수는 뭐였죠? 아,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수, 그렇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수. 자, 실수의 대소관계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따져보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사칙 연산 중에서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쵸? 마이너스죠. 바로 빼기 연산을 통해서 A가 B보를 뺐는데 문제는 플러스다. 이러면 뭘 알 수 있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A가 B보다 뺐을 때 0보다 작으면 그때는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A와 B를 뺐을 때 0이 나오면 그때는 A와 B가 똑같다라고 우리가 이 대소관계의 도구로서 사칙 연산 중에서 음수가 아니라 잘못 말했어요. 마이너스를 연산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